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혜랑 강사입니다. 자, 이번 강에서는 我马上去安排一下라는 주제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단어가 조금 많다고 합니다. 어떤 단어들이 등장하는지 먼저 알아볼게요. 안排, 안배하다, 처리하다, 스케줄, 일정. 안파이. 네. 자,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동사로서는 안배하다, 처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명사로서는 스케줄 혹은 일정이라는 의미로서 활용되는 표현입니다. 자, 이 단어가 문장 안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你今天有什么安排吗?你今天有什么安排吗? 네, 자 이때는 명사로서 활용이 되어 있는 형태이죠. 그래서 너는 오늘 어떤 스케줄이 있니? 일정이 있니? 라고 질문을 할 때 바로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한 가지 해볼까요? 你们今天有什么安排吗? 네, 자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어떤 일정이 있으세요? 라고 질문을 할 때 有什么安排吗? 라고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살펴볼게요. 我马上去安排一下. 자, 바로 이번 강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我马上去安排一下라고 하면 제가 马上 지금 당장 바로 가서 安排一下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서 활용되는 표현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문장을 보면서 동사와 명사로서 활용이 되는 경우 그리고 의미 차이가 있다는 거 꼭 확인해 주세요. 报纸, 신문, 报纸, 신문이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이 纸라는 건 종이란 뜻이죠. 그래서 报는 어떤 것을 보고하다라는 의미를 갖기도 하는데요. 报纸, 보고하는 종이, 즉 신문입니다. 자, 신문을 보다, 동사가 필요한데요. 보다라는 동사 한번 붙여볼까요? 看报纸, 看报纸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报纸란 단어를 설명하면서 앞에 왜 이렇게 종이 혹은 보고하다란 단어를 막 등장을 시켰냐면요. 바로 이 단어 때문이에요. 新闻, 新闻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자, 이 한자를 가만히 보니까 한자를 그대로 읽으면 신문이란 단어가 돼요. 네. 그런데 이 신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에서 신문이라 하면 종이로 되어 있어서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보는 거죠. 그것은 바로 중국어의 报纸, 报纸입니다. 자, 그러면 중국어에서 이 新闻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뉴스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뉴스라는 목적어의 동사는 听新闻, 听新闻이라고 해서 뉴스를 듣다. 라디오로 뉴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听新闻 뉴스를 듣다 혹은 看新闻 看新闻 뉴스를 보다라는 동사 두 가지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报纸 같은 경우에는 신문지를 귀로 들을 순 없죠. 이때는 看报纸 라는 동사만 활용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이번 기회에 꼭 정확하게 기억해 주세요. 放, 놓다, 두다. 放, 놓다, 두다라는 의미로서 활용되는 표현입니다. 어떤 물건을 내려놓다, 놓다라고 할 때 放东西, 放东西라고 표현을 하면 됩니다. 자, 이 표현 간단하니까 우리 문장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您要的报纸都放在桌子上了。您要的报纸都放在桌子上了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您要的报纸 당신이 요구했던, 당신이 필요로 했던 报纸 신문을요. 또 모두 다 放, 놓다, 두었습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뒤에 在라는 보어가 붙어 있어요. 放在 어디 어디에 놓다. 어디 어디에 두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在는 뒤에 장소 형태의 표현들이 등장을 하죠. 桌子上이라는 건 테이블 위, 탁자 위란 뜻입니다. 당신이 요구했던 신문을 모두 테이블 위에 放, 두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한다면 바로 이렇게 활용을 하면 됩니다. 이 放이란 동사는요. 무언가를 두다라는 의미로서 정말 자주 활용하는 표현이고요. 네
휴대전화기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 이런 말 할 때 네 책 어디에 뒀어? 라고 표현할 때 전부 다放이란 동사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桌子 책상, 桌子, 책상이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桌子라고 하면요. 중국어에서 桌子는 단순히 우리가 공부하는 책상 말고도 어떤 테이블의 형태, 탁자 형태로 되어진 것은 전부 다 桌子, 桌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꼭 공부하는 책상이 아닐 수도 있고 때때로 밥 먹는 식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티를 올려놓는 티 테이블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참고로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桌子라는 표현을 통해서 문장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你的手机在桌子上你的手机在桌子上 네. 자, 중국어는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어떤 장소에 무언가 물건이 있다라고 표현을 할 때 그 장소에 해당하는 곳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안에 들어가 있는지 뒤에 있는지 앞에 있는지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것이 표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도 보면요. 네 휴대전화기 책상에 있어. 한국어로는 얼마든지 책상에 있어 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책상 위에 있겠구나라는 걸 유추할 수 있지만 중국어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반드시 你的手机在桌子上 샹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지만 맞는 문장입니다. 만약에 샹이란 표현이 없다. 그것은 땡 틀린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장을 만듦에 있어서 장소를 표현할 때 항상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하셔야만 합니다. 책상 위에 너의 전화기, 휴대전화기가 있다라는 문장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엔 이런 문장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桌子라는 표현이 주어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桌子上有三本书桌子上有三本书라는 표현입니다. 자, 책상 위에 3권의 책이 있다라는 표현이죠. 자, 역시나 장소 표현으로 활용이 되었기 때문에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이 桌子라는 것이 꼭 책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테이블이나 탁자 형태는 전부 다 桌子라고 부른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탁자 위에 무엇이 있다라고 할 때 샹, 그 다음에 시야, 아래라는 표현, 그리고 앞, 뒤라는 표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것도 참고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上 무엇에, 무엇 위에, 명사 뒤에서 그 물체의 표면을 가리킴. 샹, 네, 자, 한자 그대로 위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무엇 위에라고 할 때는 네, 샹이란 단어를 붙이면 됩니다. 자, 우리 책상 위라는 표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桌子上 桌子上이라고 표현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반대어로 책상 아래라는 표현은 桌子下 桌子下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위, 아래, 안, 그 다음에 밖, 그리고 앞, 뒤라는 표현은요. 정말 중국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장소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이렇게 위, 아래, 앞, 뒤, 안, 밖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꼭 잊지 않고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문장으로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你的书在报纸上你的书在报纸上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你的书 너의 책은 在 어디에 있다라는 표현이고요. 报纸라는 것은 신문지. 네, 우리가 이렇게 종이로 넘겨보는 신문지를 报纸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在는 어디에 있다라고 해서 장소를 표현할 때 활용하는 동사잖아요. 근데 报纸라는 건 사실 장소는 아니잖아요. 일반 사물이지. 자, 이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장소화시킬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上 샹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제가 왜 중국어 표현을 할 때 위아래 안팎 이란 단어를 꼭 활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지 이제 조금 감이 오시나요? 자, 일반 사물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 사물을 장소화시키고 싶다면 앞, 뒤, 안팎,
위아래라는 단어를 붙이면 하나의 장소인 양, 장소인 것처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물 뒤에는 이런 단어들이 꼭 붙어야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你的书在报纸上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왜 이 상, 샤 혹은 뭐 안팎 그리고 앞뒤란 단어가 들어가는지 이제 알겠다라는 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문장도 참고로 한 가지 정도는 꼭 기억하고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客人 손님, 客人 바로 손님이란 뜻입니다. 네, 간단한 표현이죠. 자, 손님이 오셨니? 손님 도착했니? 라는 표현을 중국어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客人到了没有?客人到了没有? 라고 표현을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처음 보는 문장의 형태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만약에 마 의문문을 만든다면 客人到了吗? 라고 질문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중국어에는 정반 의문문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 안 그래? 맞아 틀려? 이런 식으로 긍정과 부정을 나열을 해서 질문하는 형태였는데요. 자, 문장 전체에도 정반 의문문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요. 客人到了 손님이 도착했다 라는 완벽한 문장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전체 문장을 부정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没有. 자, 没有에서 이 没는요. 부정부사로서 네, 맞아요. 과거 형태의 과거형을 부정할 때 활용하는 표현입니다. 客人到了 라고 하면 손님은 도착했다라는 완료 형태의 문장이에서 이런 동작이 일어났니? 아니면 이런 동작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니? 라는 의미로서 문장 전체를 긍정과 부정 형태로 나열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客人到了没有? 네, 자, 손님은 도착했니? 안 했니? 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자, 이 문장을 통해서 문장 전체도 정반 의문문으로 만들 수 있구나 라는 거 같이 기억해 주세요. 午饭 점심, 午饭 점심, 점심밥이라는 의미를 갖는 표현이죠. 자, 그러면 우리 午饭만 알 것이 아니라 아침밥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아침밥, 早饭, 早饭, 점심, 午饭, 午饭, 저녁은 晚饭, 晚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饭이라는 것이 밥, 식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밥 먹다, 식사했다 라고 표현할 때 吃饭, 吃饭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아침밥을 먹다 吃早饭, 吃午饭, 吃晚饭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도 여러분 네,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 문장으로 좀 살펴볼게요. 점심 먹었니? 라는 문장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저와 함께 큰 소리로 말해봅시다. 吃午饭了吗?吃午饭了吗? 라고 질문하면 점심 식사했는가? 점심 먹었니? 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겠죠. 자, 우리 점심 말고 저녁밥 먹었어? 아침밥 먹었니? 라는 질문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앞으로 친구들 만나면 중국어로 아침 먹었어? 점심 먹었어? 저녁 먹었니? 라는 표현 꼭 해보도록 합시다. 食堂 식당, 食堂, 식당이라는 의미를 갖는 표현입니다. 자, 이 食堂이란 단어는요. 일반 음식점을 표현할 때 활용할 수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학교 식당, 즉 학교의 학생 식당을 표현하거나 혹은 회사의 구내 식당을 표현할 때 食堂이란 단어를 활용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장으로 좀 표현을 해볼게요. 점심은 회사 식당에서 먹어 라는 표현을 중국어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午饭在公司的食堂吃午饭在公司的食堂吃라고 표현을 하면 됩니다. 后面 뒤쪽, 뒤, 后面 뒤쪽, 뒤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자, 반대로 앞쪽에 대해서도 알아야겠죠? 앞쪽이라고 한다면 前面, 前面, 앞쪽의 의미로 활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장을 좀 만들어 볼게요. 선생님은 네 뒤에 있어. 네 뒤에 계셔 라는 표현을 중국어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에 있다. 자이란 동사 활용하면 될 거고요. 너의 뒤쪽이라는 형태로 문장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큰 소리로 말해볼까요? 老师
在你的后面老师在你的后面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만약에 앞쪽에 있다면 你的前面你的前面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자, 이 단어 굉장히 쉬운 표현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饭店 식당, 饭店. 네. 자, 饭店이라고 하면 보통 일반 음식점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렇게 뭐 규모가 큰 구내 식당이라든지 학생 식당을 표현할 때는 食堂이란 단어를 활용하면 되시겠고요. 일반 음식점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자 한다면 饭店, 饭店이란 단어를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구별을 해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문장을 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去公司后面的饭店吃吧. 去公司后面的饭店吃吧. 네, 이런 문장이 있네요. 일단 去 가자라는 표현이죠. 公司后面的饭店이라고 하면 회사 뒤쪽에 있는 음식점에 가서 吃吧, 먹자라는 형태의 문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去라는 동사, 吃라는 동사, 두 가지 동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연동문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맞게 활용하면 되겠고요. 가는 동작이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먹는 동작도 일어날 수가 있겠죠. 자, 목적어가 비록 조금 긴 형태였지만 실제로 문장 구조는 아주 간단한 형태였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밥 먹자라고 표현을 할 때 바로 이 문장을 응용하면 될 것 같아요. 鱼 물고기, 생선, 鱼, 바로 생선, 물고기라는 의미를 갖는 표현입니다. 자, 중국은요, 물이 귀한 나라입니다. 그렇다 보니 생선 요리도 아주 귀한 요리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손님을 맞이할 때, 손님이 우리 집에 왔을 때 생선 요리를 내놓는 것이 예의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귀한 요리니까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이 생선을 먹다라는 표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吃鱼, 吃鱼라고 표현을 하면 생선을 먹다라는 표현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표현이지만 네, 그만큼 정말 중국 사람들은 이 생선 요리를 귀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이런 문화도 여러분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장으로 이 문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辣椒鱼做得不错. 辣椒鱼做得不错. 네. 자, 那家라고 하면 그 집. 그런데 이게 단순히 가정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그 음식점이라는 표현으로서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지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음식점 혹은 백화점, 상점을 살 때 활용하는 양사니까요. 그래서 那家鱼, 그 음식점의 생선 요리는 做的, 만든 정도가 不错, 아주 훌륭하다. 즉, 그 집 생선 요리는 정말 맛있어 라고 표현을 할 때 이런 문장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安静 조용하다, 安静, 조용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표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용한 곳을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용한 곳을 좋아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런데 주어는 사장님으로 하겠습니다. 네. 자, 사장님이라고 한다면 찡리라고 표현을 하죠. 자, 여러분, 어떤 단어들이 필요한지 잠깐 생각해 뒀다가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经理喜欢安静的地方. 经理喜欢安静的地方 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사장님은 조용한 곳을 좋아하신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자, 你们喜欢安静的地方吗? 네, 지금 제가 한 질문에 꼭 대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과에서 준비한 단어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네, 단어 양이 조금 많았는데요. 일단 어휘가 일단 외국어를 배우는데 아주 관건이기 때문에 단어들이 많이 등장한다고 해서 힘들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만큼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표현들이 많아진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복습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你们辛苦了，再见。